샬롬, 말의 탄생 세 번째, 돈키호테의 위대한 명작 스테디셀러를 위하여. 위하여. 어느새 원고 꾸러미를 들고 나온 돈키호테는 단초에게 와인잔을 건네며 축배를 권했어요. 단초가 입을 삐쭉 내밀며 마지못해 건배를 외쳤어요. 자신과 무시 난태가 종이 뭉치에 밀려나다니 왠지 무시를 당한 기분이었지요. 출판사에 보내봤자 출간도 되지 못하고 되돌아올 게 분명한 종이 뭉치 말이에요. 자네도 그동안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겠지? 에케케케. 느닷없는 돈키호테의 질문에 판초는 사례가 들려 심하게 기침을 했어요. 미치다니요?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아무래도 좋아. 난 내 위대한 책을 위해 언어와 인간, 언어와 동물에 대한 연구에 매진했을 뿐이니까. 자네가 내 몸짓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깨달았지. 인간의 언어,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 동물의 언어로 책을 써보는 거야. 자, 내 열광적인 팬인 자네에게 세계 명장 원고를 처음 볼 영광을 안겨주지. 돈키호테는 이렇게 말하며 원고 뭉치들을 탄초의 품에 안겨주었어요. 휴, 대충 보고 무조건 재밌다고 말해주면 되겠지. 탄초는 마지못해 떨뚜름한 표정을 지으며 원고를 펼쳐 보았어요. 그런데 탄초가 펼쳐본 종이에는 글자가 없었어요. 작가님, 책으로 낼 원고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아, 신중히 봐주길 바라네. 돈키호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탄초에게는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 구겨버린 쓰레기처럼 보였어요. 맨 앞 페이지에는 그냥 구겨진 종이였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점 하나 찍혀있지 않았지요. 두 번째 장에는 무신한테의 털이 붙어 있었어요. 또 세 번째 장에는 무신한테의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지요. 네 번째 장에는 무언가 흘린 자국이 나 있었어요. 순간 탄초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러자 돈키호테가 나섰어요. 그 장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자네에게만 알려주는데 그건 무신한테의 침 자국이라네. 그러고 보니 원고 뭉치들에서 무신한테의 냄새가 풍겨 나오고 있었지. 우에. 단초는 괴상한 종이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빠르게 휘리릭 넘겨보니 뒷부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질서하게 덧붙여지거나 찢어진 종이의 연속이었지요. 거칠게 물감이 덧칠된 부분도 있었고 무신한테 털 뭉치들을 붙여놓은 부분도 있었어요. 작가님, 이게 정말 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이야. 단초는 돈키호테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언어가 생겨나기 이전의 소설. 언어가 생겨나기 이전의 소설. 그렇게 놀라워할 줄 알았네. 돈키호테는 단테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자네라면 내 원고의 위대함을 알아볼 거라 생각했다네. 내 생각이 맞았어. 어떤가? 천재의 신작을 손에 들고 있는 기분이. 단초는 말문이 막혔어요. 단초, 자네도 책은 당연히 문자와 그림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것세. 난 그 생각을 뒤집어 봤어. 문자나 그림을 사용하지 않고 책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한 거야. 돈키호테는 그동안 자신이 쓴 책을 출판사나 독자들이 알아주지 않아 괴로웠다고 했어요. 아무리 재미있게 써도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서 답답했다고 털어놓았지요. 단초는 돈키호테의 말을 인정할 수 없었지요. 돈키호테의 책이 다른 책들처럼 재미있었다면 분명 잘 팔렸을 테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책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한 거라네. 맨 첫 장에서는 언어가 없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네. 돈키호테가
첫 장에 구겨진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 원시인이 사냥을 하갔네. 그러다 우연히 물가에 물소떼가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네. 그 원시인은 얼른 다른 원시인들에게 뛰어가서 물가에 물소떼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지.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 공통 언어가 없었지. 차례라면 어떻게 했겠나? 손짓과 몸짓으로 알려야지요. 물소가 물을 마시는 흉내를 내고 물소 소리도 흉내를 내야지요. 맞아.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물소리 때를 몸짓이나 소리로 알리려고 애썼을 거야. 돈키호테는 언어가 없는 세상은 아주 혼돈스러웠을 거라고 말했어요. 구겨진 종이가 바로 그런 세상을 말해주고 있다고 했지요. 단초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돈키호테의 설명이 한 장, 두 장 더해질수록 머릿속이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자네도 짐작했겠지만 두 번째 장에 붙은 무시난테의 털은 당나귀, 무시난테의 탄생을 말하고 있지. 작가님, 그런데 독자들이 이걸 보고 당나귀 털이라는 걸 어떻게 아나요? 그걸 알아낼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단초가 머리를 긁적이며 물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군. 이 책의 제목이 당나귀 무시난테, 언어가 없는 세상에 태어나다 이거든. 그러니 책을 보든 말든 책을 보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걸세. 아, 책의 제목은 문자로 써 주실 거군요. 아니, 언어가 없는 세상이니 문자는 당연히 없지. 내 책은 철저히 그 시대를 반영해야 하거든. 탄초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엉터리 작가인 돈키호테와 대화하는 것보다 무시난테에게 덧셈 뺄셈을 가르치는 편이 훨씬 쉬울 것 같았지요. 아까 말씀하신 무시난테의 침 자국은 뭔가요? 뭘 표현하려고 침 자국을 남긴 것이죠? 단초가 입을 삐쭉 내밀며 물었어요. 쉬, 입 조심하게. 그건 무시난테의 침이 아니라 눈물로 알려져야 하네. 네? 무시난테의 눈물을 얻으려 며칠 고생했다네. 옆에서 슬픈 노래도 불러주고 이야기도 들려봐 줬지만 소용이 없었다네. 아무래도 무시난테는 감수성이 떨어진 당나귀 같아. 눈물은 포기하고 하는 수 없이 침을 종이에 받아 자국으로 남겼다네. 단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쯤 되면 자네는 세상에서 나온 무시난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척 궁금할 거야. 돈키호테가 원고를 넘기며 말했어요. 단초는 돈키호테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무시난테에게 괜한 성질을 부렸어요. 무시난테, 그만 좀 먹어. 콩껍질을 씹던 무시난테는 단초의 발길질에 놀란 듯 꽥 하고 에마디 소리를 질렀지요. 이 녀석이 많이 먹으면 엄청 게으러지거든요. 오늘 오후에 짐을 싣고 광장에 다녀야 하는데 낮잠만 자려고 하지는 않을지. 단초는 일부러 시계를 올려다보며 무시난테의 고삐를 잡아 끌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가려고? 이제 시작인데. 돈키호테가 아쉬운 듯 말했어요. 단초는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단초가 무시난테를 끌고 막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단초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돈키호테 작가님, 누군가 찾아왔는데요. 차림새로 보아 우리 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오, 드디어 내 책에 대한 열광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군. 돈키호테는 힘차게 문을 활짝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푸티프 출판사의 편집장 가루오입니다. 하하하, 잘 찾아오셨소. 나는 위대한 작가 돈키호테요. 진짜 출판사 편집장이라고? 단초는 출판사 편집장이 돈키호테의 집에 찾아온 사실이 무척이나 놀라웠어요. 그동안은
늘 퇴짜 맞은 원고 뭉치만 되돌아왔으니까요. 단초는 돈키호테의 뒤에 서서 두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요. 작가님의 제목 없는 소설책을 두고 출판사들이 반응이 대단합니다. 벌써 이렇게 인기가 높다니. 돈키호테가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돈키호테는 단초에게 방금 보여줬던 원고를 3군데 출판사에 보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모두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지요. 글자도 그림도 없었으니까요. 저도 이 책이 뭘 말하려는 건지 몇 날 며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다른 출판사들의 편집장들에게도 보여주게 되었고요. 거의 모든 출판사들의 편집장들이 자기가 먼저 작품의 의도를 밝혀내야겠다고 야단들이었어요. 카르노 편집장이 말했어요. 돈키호테는 사뭇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이 획기적인 원고는 위대한 작품의 탄생을 알리고 예고편일 거라는데 의견이 모아졌지요. 그때 단초는 돈키호테가 살짝 얼굴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어요. 수염도 미세하게 떨렸지요. 무언가 자신의 예상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 돈키호테가 짓는 표정이었어요. 카로 편집장이 다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작가님의 이 소설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모두 사라진 지구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맞지요? 후, 카로 편집장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단초는 터져나온 웃음을 참으려고 입으로 손을 막았어요. 카로 편집장의 상상력은 대단했어요. 맨 첫 장은 구겨진 지구임이 분명합니다. 환경오염으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이 망가진 지구를 표현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두 번째 장은 사라져가는 멸종 위기 동물의 털이지요. 혹시 은색 긴팔 원숭이의 털인가요? 푸하하. 단초는 더 이상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돈키호테가 눈을 부릅뜨며 노려보았지만 한 번 터진 웃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지요. 그 옆에서 은색 긴팔 원숭이가 될 뻔한 무시 단테는 무심히 콩껍질을 씻고 있었어요. 카로 편집장은 자신의 추측에 대해 계속 설명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돈키호테의 입이 딱 부러질 만큼 놀라웠지요. 원고를 본 편집장들의 의견은 모두 달랐다고 했어요. 저희들끼리 의견을 모았습니다. 작가님의 새 소설의 내용을 가장 비슷하게 추측해낸 사람이 작가님의 진짜 원고를 받아보기로요.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자가 탄생하게 된 배경, 사회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문자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어요.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이나 기호는 기록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가 되기는 어려웠어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약속된 기호가 있어야 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요. 문자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상상해 봅시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전하는 의미. 문자가 생겨나기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해요.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동물이나 바위벽에 새겨놓은 그림으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울산시 울주군 대곡리에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바위가 있어요. 울산 반구대 암각화라고 불리는 이 바위 벽에는 그물로 고개를 잡는 그림, 배를 타고 고기잡이 나서는 사람들의 모습 등이 새겨져 있어요.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고래잡이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또 고래, 개, 늑대, 사슴, 호랑이, 멧돼지 등 사냥하고 싶어 했던 동물들의 모습도 새겨져 있답니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를 살펴보면 음성 언어는
듣는 사람의 반응에 바로 대응할 수 있지만 이베오에서 나오는 순간 사라지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 아닌 다른 곳 다른 이에게 전달되는 데 한계가 드러나고 개인의 능력 차이에 의해 정보 전달의 불균형이 조례가 되고 문자 언어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거의 없고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정보가 제공될 수가 있지요. 끝.